김현주님 이번 철강 수출에 대해서도 해주세요. 트럼프 계속 네. 우리나라만 때리던데 유유유 걸 연휴 발칵 뒤집힌 이거 철강 참. 업계. 네,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 규제 방안 세 가지를 내놓고 대통령한테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모든 철강 수출국에 24%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처럼 특별히 많이 파는 나라 12곳에 53%의 관세를 물리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별 수출액을 전년 대비 63%로 제한하는 세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어느 쪽이 돼도 우리는 뭐 그 타격이 걸리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철강 제품은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10개를 팔면 8개는 이미 고관세를 물고 있고요. 포스코가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지금 관세율이 60% 이상이에요.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모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특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유정용 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내수 시장이 전혀 없어요. 거의 100% 전량 미국 수출에 의존을 하는데 어디에 쓰는 거냐면 셰일가스나 아니면 원유 같은 것들을 수송하는 그런 강관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고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 포스코가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유정용 강관. 네, 예. 유정용 정말 기름 유자 써서 유정용 강관인데요. 그래서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철강 회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그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은 회의를 해도 이게 뾰족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없죠. 첫 번째는 지금 이 모든 사달이 벌어진 게 우리가 지금 이문열 소설로 치자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엄석대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엄석대가 갑자기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하자 했는데 초록색이 아니라고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소설 많이 안 읽으시죠? 모르시나요? 네. 예. 그런 데다가 지금 근데 읽어야 돼요, 애들. 12가지 봐줘야죠. 그 12개국을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왜 한국이 들어갔느냐도 사실 의문인 게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그 미국에 우리가 철강을 많이 파는 건 사실인데 제일 많이 파는 캐나다가 빠졌고 맞아요. 우리가 네. 그 네 번째로 많이 팔긴 하는데 우리 아래로 바로 멕시코, 뭐 일본 일본, 다 대만, 빠졌죠. 독일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만 넣었느냐? 어허. 근데 이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미 상무부가 이 철강의 문제를 안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서 이 문제가 더 꼬여 있는데 뭐 논리는 이렇습니다. 파고들면 좀 조악한 얘기이긴 한데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자국 생산 비율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거 주요 인프라나 아니면 군수 산업에 급하게 필요할 때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원 안보라고 이런 하죠.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동부에 가면 베들레헴 스틸이라고 한때 세계 4위의 네. 철강 회사였던 그 베들레헴 스틸의 폐공장이 있어요. 예.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 가면 한국의 포스코 때문에 망했다 이런 설명문이 있거든요. 써 있어요. 어. 써붙어 그러니까 있어. 여기에서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베들레헴 스틸이 망한 건 베들레헴 스틸에서 판매했던 그 주력 상품 H빔 가격이 220% 오르는 동안 임금이 900%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혁신을 하지 않고 세계 시장의 조류를 보지 않은 채로 이제 철강이 어려울 때마다 그 수입 규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명을 하다가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진 건데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냥이 필요했던 그렇죠. 거죠. 그 대상이 작은 나라 한국의 포스코였던 거예요. 너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여전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 경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믿고 있는 올드보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장면들을 보고 꽤 놀랐는데 하여튼 상황이 타개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나온 그 남북 관계가 풀려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마 해빙기에서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미국이 이런 경제 문제들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들 그 개연성이 다분하거든요. 이미 조짐이 마치 나타나고 그렇죠. 있죠. 돈을 주고 남북 관계를 사라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좀 구분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가서는 안 지난번에 정철진 평론가는 여기 경제 그 프로에 나와서 우리 여기 그
우리 방송 못 아 경제 정봉재 코너. 정치쇼 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요. 이 관세가 올라가면 네. 수입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업자들,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고 예. 오는 소리하고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국 관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걸 무역 제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해서 수입산이 못 들어오게 하면 예컨대 세이프가드 때문에 한국산 세탁기를 사고 싶은데 못 산다. 예. 그리고 자국 내 세탁기 가격이 올라가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한다 하면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세탁기를 150만 원 주고 그렇죠. 사야 하는 150만 거예요. 주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그 외국에만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내수 시장과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요즘 이제 그 LG 특히 LG 가전제품 네. 워낙 네. 좋아져 갖고 그렇죠. 완전 꿈의 가전제품이라고 하면 되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써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좋아요.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세탁기를 보면서 야 이런 탱크를 아직도 쓰고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월물이라든가. 아, 느낌이 우리도 그런 탱크 남아 있어요. 그런 느낌. 교도소 가면 있어요. 과거에 진짜요? 그런데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월풀이라는 메이커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 옛날에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초 이 월풀 가전이 있는 집에 친구 집에 가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에 야 누가 요즘 월풀 써 이렇게 되는 동안 월풀은 뭐하고 전기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월풀은 뭐하고 세탁기를 혁신해서 잘 만든 LG가 잘못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다 한국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한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것처럼 우리를 욕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만만치 않아요. 이게 정말 미국 마음이고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인데다가 12개 나라를 선정한 근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우리를 여기서 당분간 유예 기간을 주거나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낮추는 것 외에 완전히 한국을 여기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지가 현재로선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한 대화 평화 분위기가 이래서라도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럼 이게 그렇죠. 그 네. 네. 이제 그 뭘 걸 게 없어지잖아. 남북이 관계가 좋아지면. 아 그렇죠. 네. 속상하네. 진짜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찾아봐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불타버린 집에서 그래도 쓸만한 걸 건져내는 네. 심정으로 네. 찾아내야죠. 그러면 네. 대한민국 GM 폭탄. 네. 이것도 연결되는 얘기네요. 네. 연결되는 얘기네요. 얘기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설 명절 연휴를 직전에. 앞두고 13일이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갑자기 굉장히 영악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못됐어요. 네. 한국이 명절 앞두고 저는 있는데 화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좀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남의 나라 명절 앞두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라고 GM과 한국 GM 제너럴 모터스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군산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생산률이 높은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GM이 한국 GM을 사실상 이제 생산 기지로 생각해서 군산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창원하고 부평에도 부평. 있어요. 부평 공장이 제일 크고요. 네. 부평하고 창원은 뭐 그 전기차 그리고 미래차 뭐 이렇게 작은 차 중심으로 하고 이 창원 공장에서는 올란도 같은 큰 차를 중심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차가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잘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최근까지 GM차를 타고 GM차 브랜드가 뭐예요? 그냥 GM. 올란도랑 올란도 쉐보레죠, 크루즈 쉐보레. 이런 게 바꿨죠. 있죠. 쉐보레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길에. 그러니까 길에는 조금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막 선호하는 차는 아닌 아니 거죠. 제가 오늘 전문가하고 아침에 만났는데 네. 시장 점유율이 쉐보레가 10%였는데 지난해 7%로 떨어졌대요. 아 올라가지 않고요? 네, 근데 왜 떨어졌냐면 이게 말리부, 크루즈, 세단 이런 거고 네. SUV는 이제 뭐 트랙스, 올랜도 이런 네. 건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면 팔릴 차들을 네. 가격을 올려서 안 팔리게 한 게 수년 동안 내수시장 점유율을 한국 GM 스스로 떨어뜨린 것 같은 의심의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쉐보레 같은 경우는 외제차이면서 수입차 사람들 인식이 네. 일반 인식이 외국차고 수입차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격 좋다고. 좋고 낮다. 네. 가격이 싸서 사는데 가격을 올렸다? 그럼 근데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쉐보레를 외제차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한국 GM이 대우 뒤에 GM이었으니까. 대우차의 인식이 훨씬 더 강한 건데 어찌됐든 너무 비싸면 안 사는데. 그렇죠. 적당해야 가성비가 좋아야 사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독일차 방송 이거 나가는 거 예. 유료로 해봐야 안 됐죠.
뭐 그 적당한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 독일차, 유럽차에 대한 선호는 그렇죠. 있는데 미국 차에 대한 선호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덩치도 크고 기름값도 많이 먹는데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잘 못 받는 건데요. 어쨌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실업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이 폐쇄되면 12,000 그리고 군산 지역 경제 전체를 보면 14만 명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공장이 문을 닫겠다고 하면 이 자체가 큰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치권에서 뭐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TF도 구성해서 대책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결의한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그럼 이 회사가 왜 갑자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제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본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자구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렵다고 하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압박 전술이다. 아니면 아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수순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지분 구조를 보면 그 GM이 한국 GM의 지분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76.9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요. 산업은행이 17.2%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계속 판매가 안 됐어요. 판매 부진이 됐고 실적이 나빠서 누적 적자가 2조 6천억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GM이 요구하는 거는 빨리 큰 돈을 꿔줘라. 대규모 출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금융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정부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적자 나는 회사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값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격을 높여놓고 이사를 사라고 하니 소비자들이 안 사는데 그리고 내부의 경영이 왜 부실이 되는지 경영 부실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는데 돈 달라고 한다고 우리 국민 세금을 계속 넣어야 되냐?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렇죠. 아니냐?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 GM 자체에 대한 문제가 크고 부실 경영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한국 GM에 대해서 미국 본사가 돈을 꿔주고 고리대금을 맞아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이자가 높아요. 근데 3% 4%에서 5% 사이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거래하면서 이렇게 고리대금으로 받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따져봐야 돼서 정부가 실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부실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 이걸 좀 밝히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좀 고의성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먹튀 논란이 있는 그래서 거예요. 먹튀 아니냐라는 그래서 의심이 쌍용차하고 지금 똑같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쌍용차 때 그 상하이 자동차가 먹튀했던 거하고 기술만 빼돌리고 그렇죠. 싹 네. 네.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치권이에요. 이게 정치권으로 훅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역 경제가 걸려 있는 그 군산 지역 호남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 입장문도 발표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좌고우면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해가지고 한 이 정부 책임이 크다. 실기했다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저 모든 문제는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비슷한 총기 사고 나니까 예? 민주당 탓이라고. 네, 근데 이제 반면 민주당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노동자 일자리하고 지역 경제를 볼모로 해서 정부를 협박해도 되냐.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태도는 이거 안 된다.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북과 군산시가 그동안 GM에 흘린 피땀을 잊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표를 찌르는 비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민평당은 호남 지역 예.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평이 나오는데 김관영은 바른미래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갔어요. 예. 그 GM 군산 공장 회생 대책을 최우선으로 논의를 좀 해주라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는데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기 전에 GM의 공장 폐쇄 철회를 우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군산 자체를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국 GM이 매출 대비 원가율이 높다. 2009년부터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 한 대에 3천만 원이면 원가가 2,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사의 수익이 날 남리가 리가 없는 없죠. 거죠. 거기다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지, 이자도 내야 네. 되죠. 이 구조가 10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마구 경영을 하고 그런데도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한국 GM과 GM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부에서는 이제 그 통상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한미 FTA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국의 전반적인 압박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한국 GM과 글로벌 GM의 네. 이게 먹튀냐 아니냐, 그렇죠. 회생 가능한 거냐 아니냐. 네. 그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실사를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이 김동연 부총리 입장인데 이 GM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은 실사 그거 영업기밀이라 네, 공개할 안 수 돼. 없는데 그러면은 장부도 못 열어보고 뭐 몇천억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게 제일 민감한 게 갑자기 백악관으로 뻥 튀어서 네. 한국 GM 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기고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못 들었을 소식이다. 그러니까 네. 한국 디트로이트로 GM이 온다. 문 닫으면 일자리가 디트로이트로 온다. 오고 있다. 좋은 그들이, 소식.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GM이 벌써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무섭죠, 한미 FTA를 사실. 공정하게 무섭죠. 협상하거나 우리는 폐기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서 온갖 막말을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 것들을 다 순서대로 얻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정말 무섭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와중에도 챙길 건 다 챙겨가고 저는 역사상 이런 지행 합의의 리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을 근데 뱉으면 문제는 미국의 리더가 어떤 뭐 세계 경찰 국가 네.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기 때문에 항상 협조나 그렇죠. 상생을 얘기했는데 대놓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렇게 한 전략을 사람은 그러니까 없었던 거지. 미국 우선주의만 얘기해. 품위를 내려놓은 시대라서 그렇죠. 품위를 제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 판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냐인데 사실 산업은행이 이 와중에 여기에 5천억을 추가로 출자한다고 당장 살아날 것 살아나겠느냐? 같지도 않고 맞아요. 영원히 안 살아요. 이게 뭐. 끝도 네, 맞아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부실은 2조가 사실은 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이걸 이렇게 들어가야 하느냐에 대해 퀘스천 마크가 커요. 그런 상황인데 당장 군산 경제의 지금 그 군산 지역 경제의 GDP를 놓고 보면 군산 지역 경제에서 그 수출량의 한 10%를 GM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양이고 저도 군산 출신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오빠들 본인 이 직간접적으로 다 군산- 하다못해 고물상까지 연결이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겠죠. GM이 네. 어려워지면 고물상 경기까지 어려워진다는 건데 군산의 정선이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5일 6일밖에 안 돌리던 공장이 언제 산소호흡기를 떼느냐 솔직히 시간 그렇죠. 문제였다. 그 우리를 볼모로 삼고 자꾸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게 좋지 않고 우리도 너무 불안하니까 나가려면 빨리 나가고 나가고 그 5천억 정부가 있으면 5천억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그렇죠. 신산업을 시작을 해야죠. 그게 맞아요. 군산의 여론이에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구분해서 혹은 대처를 해야 알데가 되는 없으면 거죠. 언제든지 줘요 우리가 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야 문제가 아닌 게 네. 군산 가지고 난리치잖아요. 네. 창원 부평도 폐쇄하면 그렇죠. 어쩔 겁니까? 네. 창원 지금 영남이고 예. 부평은 수도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전북 문제만이 아니고 네. 보령에도 있어요. 네. 공장이 4개인데 이게 다 이제 한국 GM이 철수해버리면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철수했고요. 그렇죠. GM이 예. 인도네시아, 예. 남아공, 태국 여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예. 다 철수했어요. 그럼 사양하는 기업은 그렇죠. 나가야 네. 돼요. 그럼 우리도 지금 이게 예정된 시나리오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예. 휘둘릴 그러니까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핵심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전제를 세워놓은 예, 거죠. 대전제를 네. 세워놓고 핵심은 하나씩 이거예요. GM이 예. 차를 후지게 만들었고 안 팔린다는 안 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안 팔리는 차를 뭐 우리가 생돈 내고 사줍니까 억지로? 그렇죠. 그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5천억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팔리는 차를 억지로 국민들이 사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미쳤어. 거죠. 내가 내도 되고 왜 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GM의 문제는 GM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실사에 협조해야죠. 자기들이 어려워서 돈 맞아요. 달라고 하면 왜 어려운지 들여다보고 그렇죠, 그렇죠. 들여다봐서 개선 계획도 내용상으로 내야 되고. 줘야 되는 상황이면 주는 거고 회생 가능하면 도와주는 거고 그렇지 GM 않으면 도우면 안 되는 거죠. GM이 이런 뜻이에요. 그 사장의 남자니까 고맨
가라 이 사람아. 아, 가 이 고맨. 사람아. GM 고맨 가 이 사람아. 한국 GM CEO는 남성이 맞고 네. 미국 글로벌 GM CEO는 여성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봐요. 고맨 가 이 고맨. 사람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젠틀맨이 싶은데 아니었군요.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거죠. 지금 그 예를 일자리를 들어서 새롭게 새로운 네. 시장을 만들어놓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와 이게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이게 쌍용차의 재판이라고 하는 게 10년 전에 네.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을 사잖아요. 예. 먹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돈 달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상하이 본사가 지원하면 정부도 매칭 펀드로 지원하겠다. 예. 본사는 지원 안 하고 네. 정부 공적 자금만 내놔라. 그랬다가 결국은 매각하고 먹튀를 했는데 자동차 기술은 6천억 원어치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쌍용차 이 해고 근로자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맞아요. 반올림이 생기고 한 과정을 보면 정말 고생 트라우마 많이 치료 하셨네.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네. 마힌드라 그룹이 사서 예. 티볼리 나오고 예. 상생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삼성자동차도 표류하다가 르노 삼성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GM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게 우리 새로운 고유 대안을 독자 그 찾아야 기술도 있기 때문에 고유 브랜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유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죠. 아니 가려면 가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입할 돈을 갖고 일정 기간 동안 기본소득 보장을 해주는 거야. 네. 그럴 때 돈 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기본소득 보장을 2년이고 3년이고 하면서 해주고. 그 동안에 네. 나머지 여분의 돈으로 새로운 기업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군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개발을 해봐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동차 업종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고유성과 특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만들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지역의 하고요. 문제들. 네. 그리고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원자재 비싸게 팔아가 넘기고 그다음에 R&D 비용도 막 과잉 처리하고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왜 투자를 하냐는 거죠. 더 투자 이게 옛날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를 용납하지 동의하지 않거든요. 않죠. 동의하지 네.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GMR이에요, GMR. GMR. 고맨. 이 사람아, 당신 나라 라이플이나 걱정해. 라이플. 고맨 라이플. GMR. 아니